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그 대화법, 지금 말하는 법에 쉽게 말하면 대화법에서 같이 공부하기 원하는 이제 김성진 목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12번의 강의에 걸쳐서 이제 대화법을 공부할 터인데, 12번이면 사실 12주가 이제 주간으로 치면 이제 매일매일 공부한다 치면 이제 12일, 12번. 우리가 이제 제가 이 강의를 보편적으로 이제 40분에서 60분 정도에서 하게 될 거예요. 하게 되는데, 이 정도 공부해서 우리가 이제 인생의 그 20년, 50년씩 해왔던 말의 습관을 제가 이제 고치겠다고 이제 감히 여러분들께 제안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가 이제 살아온 게 있잖아요. 살아온 방식이 내가 이제 여러분이 20살이면 20년 동안 이제 살면서 내 습관이든 말의 습관이 있다 이 말이죠. 또 50세시면 50년 동안 말의 습관. 저 같은 경우는 60이 넘었으니까 60년 이상의 말의 습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의 습관이 1, 2년도 아니고 몇십 년씩 들어온 이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친다는 것은 틀림없이 분명하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은 것을 저는 과감하게 이 12번의 강의에 의해서 고칠 수 있다고 과감하게 여러분한테 제안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 사실 우리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이 살고 있고 부부로 살고 있고 아니면 그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살고 있고 또 직장 다니면서 다른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고 있고 또 내가 사업장을 해도 드나드는 많은 분들하고 아니면 종업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 대화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대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아니면 그 이상의 사람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두 사람 이상이 서로 말을 오가는 걸 대화라고 그러는데 A라는 사람이 먼저 말을 시작했어요. B라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걸 듣고 다시 그렇구나 이렇게 A라는 사람이 나한테 말을 했구나 해서 또 반응을 해요. 그래서 B라는 사람이 반응했다 이 말이죠. 영어로 보면 이제 피드백한다 그러죠. 그럼 이제 그걸 또 듣고 A가 또 다시 이제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것도 듣고 B가 이제 말을 안 하고 딱 끝나버리면 A 삐쳤어. 그럼 대화가 중단됐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말을 듣고 또 해요, 자꾸. 그 듣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이것이 좋은 대화다 이 말이죠. 대화가 짧을수록 대화는 짧을수록 나쁜 대화예요. 물론 특별하게 짧아야 되는 대화가 있어요. 지금 적군이 공격하는데 어떻게 설명하지 않고 지금 공격 뭐 멈춰 이렇게 이제 간단히 끝내야 될 대화가 있죠. 그것은 예외지. 그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지시 명령이지. 그리고 이 대화할 때는 누가 말을 했는데 그 반응이 안 온다는 얘기는 상대의 말이 기분 나빴다는 얘기거든요. 싫다는 얘기거든요. 밥 좀 줘 그랬더니 말도 안 하고 밥그릇만 턱 던져놓고 말도 안 해. 그럼 지금 나한테 뭔가 기분 나쁘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이런 식으로 대화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영어로 치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특별히 소통 이렇게 말하는데 같은 뜻이에요. 소통한다. 근데 소통이 된다 안 된다 말이 뭐예요? 다른 말을 들으면 이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만 던져주고 한쪽에서는 받지 못해. 올려줘도 받아서 대화가 안 나와. 또 대화를 또 내려줬는데 안에서 안 올라와. 또 아니면 친구끼리 옆에서 대화를 줬는데 반응이 안 와.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죠. 즉 마음의 뜻이 왔다 갔다 통하지 않는다는 말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통하지 않는 이유는 둘밖에 없어요. 그 상대를 싫어하거나 그 상대의 뜻을 오해했거나 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싫어하면 어떤 이유로 싫어했든 싫어하면 반응하기 싫어 놀기 싫다 이 말이죠. 아무리 네가 와서 사랑해 뭐 고백하고 뭐 친하자 해도 싫은 건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단절돼 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또 만일에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도 이 말뜻을 오해해서 저 사람이 나를 왜 사랑한다고 그래 예를 들자면 이러다 말을 오해하다 보면 그 대화가 온전히 못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대화가 온전히 못 가는 이유는 서로 상대가 봐서 안 좋은 거죠. 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자 말이죠. 아니면 어떤 분은 자기가 이미 몸담고 있는 가정에서부터 그러실 수 있어요. 그 잘못된 거 아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부부싸움 하잖아요. 안 하시는 극히 훌륭한 분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를 우리가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그럼 대개 일반적으로 부부싸움들 하는데 왜 부부싸움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부부싸움하고 나중에 돌이켜보면 발단 보면 너무 하찮은 거예요. 밥 줘. 그러다가 반찬 줬는데 멸치 줘. 왜 쓰잘데없는 거 갖고 산다며. 나 국 먹고 싶은데 왜 국 안 줘. 뭐 별의별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부부간에 서로 왜 당신 머리 잘라서 긴 머리가 좋은데 터무니없는 거 갖고 서로 싸우다 보면 그 마음에 서로 상처 줘요. 근데 문제는 우리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신 게 정답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네 입술로 네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면, 나가라 말은 한국말로 하면 멍청이, 바보, 얼간 이런 뜻이에요. 네 형제 보고, 형제는 이제 친족 형, 피부치 형제도 말하고 이제 정말 이웃에 있는 형제도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네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면 너는 이미 그를 죽인 거다 이게. 그러니까 너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또 네가 네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면, 겉으로 뭐 때리거나 뭐 안 했어요. 근데 네 마음속으로 이미 그를 미워하면 너는 이미 그를 살인했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마음속으로 죄를 짓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사람하고 관계가 소원해지면 미워져요. 미워지면 증오하게 된다는 거죠. 증오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복하고 싶어져요. 보복이 결국 어떻게 나와요? 그 사람에게 실적인 물질적인 피해를 주거나 육체적인 피해를 주거나, 육체적인 피해를 준다는 말이 때린단 말이죠. 그죠? 때려서 상처를 입히거나 더 육체의 피해가 심해지면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으로 터무니없이 아무렇지도 않던 부부가 갑자기 투닥투닥 말싸움하다가 결국 부부가 서로 죽이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이 잘못되면 사람에게 무지무지한 상처를 줘요. 아마 진짜 칼로 찔러 죽이고 뭐 총을 쏴 죽이는 것보다 더 심한 상처죠. 왜요? 총을 쐈으면 그냥 그 자리에 죽고 빡 마는데, 말로 상처 입은 사람은 그 말로 상처받은 걸 치유될 때까지, 그 1년이든 10년이든 그 상처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죠.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래서 암 걸리고 뭐 걸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찌르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 많은 대화를 고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말이 변하면 가정이 살아나요. 말이 변하면 교회가 살아나고, 말이 변하면 직장이 살아나요. 보세요. 가정에서 보면 아내와 남편이 있잖아요. 무슨 둘이 살잖아요. 뭐 그 남자와 남자 살고 여자 살고 이런 거 전 얘기하고 싶지 않고, 남자와 아내가 살고 있는 그 가정이라는 것에서 아내는 뭘 원해요? 사랑을 원해요. 남편은 뭘 원해요? 존경을 원해요. 근데 서로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 막 미워하고 무시하는 말하면 아내가 상처받잖아요. 또 반대로 남편은 존경을 원하는데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말 하지 않고 계속 무시하고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하면 남편이 숨을 못 쉬고 도망가고 싶어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집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말만 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말만 해, 그러면 사랑한다는데 싫다고 그래요? 남편 보고 존경하는데 싫다는 남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좋아지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참 여러 번 했거든요. 이 대학폭 강의를. 지금은 저희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비디오 강의를 준비했지만, 소그룹 강의도 해보고 이제 여러 명을 많이 놓고도 이렇게 강의를 해보고 그랬는데, 저는 자신 있어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 8주간 강의를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12주간, 어떨 때는 편에 따라서 10주간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강의를 하든 8주간을 하든 10주간을 12주간을 했든, 저는 저하고 같이 강의를 했던 사람들의 90% 이상이 말이 편하고 그 사람들에게 관계가 다 회복되는 걸 제가 직접 겪었어요. 제가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저와 같이 공부한 것을 받아들여서 그분이 쓴 것이죠.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막 정말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정말 이 시어머니가 정말 며느리가 미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는, 그래가지고 3년 4년씩 떨어져 살던 이 권사님도 결과적으로 대화법을 가지고 다시 그분이 마음을 먹고 며느리한테 대화법으로 탁 전하니까 며느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니 왜 이러세요? 그러다 나중엔 결과적으로 이 며느리도 어머니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또 이제 시어머니대로 그렇게 미웠던 며느리한테 내가 이제 잘못했다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껴안으면서 서로 이제 이뻐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그 고부간이 되는지. 또 부부간이 회복된 건 전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자신 있어요. 우리가 왜 제가 이렇게 대화법에 자신 있다고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을 가졌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는데도 그걸 표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말을 어떻게 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지 못했다. 여러분들 혹시 학교에서 대화법 배운 적이 있으세요?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배워본 적 있으세요? 물론 이제 일반 사회에 나와서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대화법을 배우신 분들은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학교에서 안 배웠어도 어떤 집에서 좋은 가정교육에서 대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부모님한테. 그런 분들을 빼놓고는 거의 다 우리가 학교에서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보지 못했다고요. 배워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감정 느끼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했다 그랬다 그 다음에 싫으면 너 꼴보기 싫다 꼴보기 싫다고 말하고 내가 지금 너 기분 나쁘다고 막 말해야 되고 말을 해도 그냥 곱게 말하나요? 아주 막 상스럽게 상대를 공격해가면서 찔러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찔릴까 한 방으로 더 찔릴까 10방 찔릴까 해가면서 그렇게 막 노력해서 아주 그 힘든 말로 심지어 막 저주말까지 하잖아요. 남도 아니고 자기 뱃속에서 나온 애들한테 뭐라 그래 엄마들이 막 이 뭐 나가 죽어라든가 이 바보 같은 놈이 너무 제대로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저주의 말까지 퍼붓는다 이 말이죠. 얼마나 악질한 얘기예요. 사실 자기 뱃속에서 나온 자기인데 근데 그것은 뭐냐면 결국 말이 안 말아서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변하면 가정이 정말 살아나요. 제가 보장해요. 100%까지는 제가 얘기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극히 몇 프로는 안 하겠다는 거야. 대화법 배워봐서 안 하면 차원 없죠. 뭐 제가 어떻게 고쳐드릴 방법이 없죠. 근데 이 대화법을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12주간 할 거니까 12번 강의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12주 한 주에 하나씩 강의 듣기 싫으셔서 매일 들으시겠다. 아이 고마워요. 매일 들으셔서 빨리빨리 하셔서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면 그 12번의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뭐 합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연습도 하고 여러분들 이제 숙제로 드릴 때 숙제만 그건 다 싫어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숙제 아니고 아주 너무 간단한 숙제니까 숙제 이제 해보시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이게 잠깐인데 습관을 몸에 붙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뭐 50년 동안 내가 40년 동안 30년 동안 쓰던 습관을 어떻게 한꺼번에 고쳐요. 그리고 이것을 고친 다음에 내가 왜 상대한테만 좋게 이렇게 대화법을 써줘야 돼요. 뭐가 손해보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손해 절대 안 봐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대화라는 단어는 A 혼자만 유익을 얻는 게 아니에요. 대화라는 단어는 B도 유익을 얻는 거예요. A와 B가 둘 다 얻는 게 있는 것이에요. 그 얻는다는 것이 꼭 물질적인 것이 물론 있고 또 물질이 아니라도 감성적으로 나의 지적으로 나의 그 모든 삶에서든 여러 가지로 얻어야 돼. 내가 일방적으로 얻지 못하면 그 대화는 어차피 가지 못해요. 뭔가 내가 손해보고 자꾸 뺏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마음이 움츠리고 이제 마음 문을 닫게 돼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화는 필히 양쪽이 얻는 것이에요. 양쪽에 유익이 있어요. 누가 더 많이 갖고 하는 것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데 필히 얻게 돼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우리 삶이 이제 풍요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는 사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하면 4가지 대화가 있어요. 물론 이제 더 세분하면은 얼마든지 많이 쪼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정리하기를 전하든지 여러분들한테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정리해 보니까 4가지가 있더라 이 말이죠. 단순 의뢰 대화, 단순 정보 교환, 감정 교환 대화, 그 다음에 사상 교환 대화. 이게 있는데 이제 단순 의뢰 대화는 그냥 쉽게 말하면 누구를 만나든 그냥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날씨 좋네요, 뭐 이 정도. 그걸 잘 지내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미국 사람들 같으면 우리 hello 지나다니면서 hello, how are you? 지나다닌다 그죠? 그 멕시칸 사람들, 스페인 사람들 만나면 올라 그러면서 다니죠. 이제 지나다니죠, 그죠? 그게 뭐 또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답을 원하지 않고 길에 지나가면서 서로 뭐 오랜만에 마주쳤을 때 hello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hi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이 했는데 왜 저 상대가 대답 안 하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또 역시 할로 하이 하고 지나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그냥 웃으면서 씩 지나간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무보하게 지나간 사람도 있어요. 뭐 어떡할지 제가 붙잡고서 너무나 나는 하이 했는데 왜 너는 하이 하느냐 그럴 필요 없잖아요. 단순 의뢰대화 의뢰다 이 말이죠. 의뢰적으로 나는 너의 적이 아니다 이 정도의 의뢰를 표시하는 거예요. 2번은 단순 정보 교환하는 거예요. 단순한 정보 교환. 왜냐면 아직까지 썩 친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호적이야. 근데 계속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나다니지 않잖아요. 뭔가 친하면 한 단계도 더 하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단순한 정보, 예를 들어서 신문에서 본 거, TV에서 들은 거, 뭐 누구나 다 아는 거. 그런데 그런 것도 서로 나눌 수가 있다 이거죠. 오늘 날씨가 덥대요. 오늘 날씨가 무지 춥대요. 오늘 날씨가 추워서 15도까지 떨어진대요. 저 충청도 집안은 눈이 엄청나게 온대는데요. 또 심한 경우 저 북한에서 해 터뜨리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거 단순한 정보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이것도 상대한테 대답을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대답을 하든가 말든가. 근데 하면 이제 그 다음에서 대화가 진행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화는 왔다 갔다 길면 길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비교적 대화에 그 어휘력도 많고 또 쉽게 말하면 수다스럽다 그러잖아요. 전화 한번 딱 하면 여자분들 30분, 1시간 하는 거 그냥 예사예요. 여러분들 아내나 여러분들의 그 주위 여자분들은 안 그러나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친한 친구들 딱 전화 붙었다면 30분, 1시간 막 그냥 막 가. 우리 딸도 똑같더라고. 보니까 우리 딸은 미국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거의 어렸을 때부터 와서 자랐으니까 미국 사람 같은데도 똑같더라고요. 저는 다 붙잡고 친구들하고 뭐 밤새 몇 시간이고 얘기해. 왜 그래요? 친하니까. 그냥 얘기하고 의뢰만 얘기하는 거 정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도 얘기하고 막 왔다 갔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대화가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죠. 어느 순간 어느 한쪽에서 이제 대화하기 싫어서 이제 그만 끊자 그러면 이제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끊자는 안 하는 순간 끝없이 왔다 갔다 해. 하다못해 제가 옆에서 저희 아내가 이제 친구들하고 전화하는데 30분 뭐 그렇게 가면 서로 이제 심심해지잖아요. 심심해져도 관심 없어. 그 다음에 그 재밌는 거예요. 놔둬야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행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이제 다 처음에는 단순한 정보 교환태다가 이제 그 다음에 감정의 교환을 한다 이 말이죠. 자기 감정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자기 감정이라는 거 그제 뭐예요? 아 정말 비가 너무 안 와서 걱정이야. 흉년 들 것 같아. 가뭄이 들 것 같아. 아 좀 물가가 너무 올라와서 걱정이야. 이런 얘기.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이제 어디 올라서 너무 신이 나. 뭐 막 자기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축구팀이 이겼잖아. 얼마나 신이 나. 우리 축구팀이 이번에 또 호주 가서 이렇게 하는데 좀 위험하대. 그거 잘해야 될 텐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서로 감정을 교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가 이제 길어지든가 이제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상 뭐냐면 그때가 나의 생각. 나의 바람, 나의 이상 이런 거를 이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아무나한테 섣불리 얘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만약에 상대가 나를 동의하지 않거나 나를 적대감을 가진 사람한테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대 앉아있어 내 대화를 듣는 사람이 그 만약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반대파에 있는 사람한테 그 반대파 그 대통령 후보를 막 욕하면 그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한다 이 말이죠. 더더군다나 어떤 그 환경이 독재 국가나 전제 국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지금 이제 젊은 청년 때 그때 이제 한국에 제가 살을 때 한국의 이제 분위기가 좀 이렇게 조금 전제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는 분이 술집에서 이렇게 포장마차 같은 술집에 동그란 판 놓고 가운데 얹어 놓고 거기다가 고기 해먹고 이렇게 남자들 술들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가 속이 상한지 이놈의 더러운 놈의 세상 하면서 이제 조금 험한 소리 써가면서 이렇게 툭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같이 술 먹는 분들은 이제 같은 친구들이니까 괜찮았어요. 탁 얘기했는데 옆에 테이블에서 먹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앉아있는 제 아는 분을 목덜미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끌어내면서 너 따라와 그랬대요. 따라왔는데 어디로 갔어요? 저 남산으로 그래서 남산 어딘지 아시죠?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맞았는지 그리고 일주일 있다 나와서 바로도 못 나오고 그러니까 괜히 이제 너 왜 그따위 소리 해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들은 거죠. 즉 그분의 사상을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분들이 아주 그 통제하는 분들, 단속하는 분들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 사상 대화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요. 정말 이 나라 좀 큰일이야 이렇게 하다가 이 나라 망할 것 같아. 이 정치가들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대통령 왜 이 모양이야? 정말 큰일 대통령 가려야 되겠어. 저 국회의원 저 사람 큰일 나겠어. 저 사람 뽑으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예를 들어가지고 이 나라가 정말 정말 부자들만 사는 것 같아. 근로자들 너무 힘들어. 또 반대로 이 나라가 정말 너무 데모가 많은 것 같아. 기업가 입장에 한번 서봐. 기업가 입장에 서보면 정말 사업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국제 경제하는데 정말 뭐 아슬아슬해. 금방 회사가 망할 것 같은데 정말 그 기업가들 아니 근로자들은 저렇게 날마다 돈 더 달라고 막 데모해. 이렇게 자기 사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상을 얘기하는데 이제 그 사상이 통하면 맞아 그러면서 대화가 되는데 이제 사상이 안 통하면 그게 아니고 말이야 하면서 싸움부터 붙을 수 있고 싸움이 붙으면 대화가 끝나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화는 못 간다 이거죠. 근데 어쨌든 대화는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갈릴 수가 있어요. 6페이지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써놨어요. 대화법은 말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말 가르치려고 그러는 게 말재주 가르치려고 이게 대화법 하는 거 아니에요. 말재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서로 상승시켜보자. 우리 인격.
우리의 말이 하는 품격을 한번 올려보자 이 뜻이에요. 그래서 방법론이 결국은 목적은 우리 말의 품격을 올린 것이고 그 방법론으로 이 대화법이라는 걸 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화의 쌍방이 어떻게 하면 서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이다 그랬죠. 제가 A와 B가 대화를 하면 A, B, C가 대화를 하면 어쨌든 두 사람 이상이 말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대화다 이 말이죠. 근데 대화를 뭐 한쪽만 필요한 걸 얻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다 유익한 걸 얻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유익한 게 뭐 동등하든 어떻게 더 많고 적고 이거 괜찮아요. 누가 많이 갖고 나가 조금 가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어쨌든 어느 한쪽이든 다 얻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대화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화의 가장 잘못된 게 대화하기 싫어한다 이 말이지. 미워한다 이 말이지. 또 하나는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의 내용을 잘못 인식한다 이 말이죠. 오해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잘 못 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무 뜻 없이 정말 상대를 악의가 없이 했는데도 그 말 때문에 뭐 서로 싸움도 일어나고 그 말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증오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대화를 하면서 그 상대의 말을 잘 듣는 방법, 상대가 말해서 그 말 속에서 다 캐치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거다 이 말이죠. 제가 여기서 그 6페이지 아래에 보면 침묵은 가장 잔인한 산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이제 침묵은 금이다 뭐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침묵하는 게 참 훌륭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겸손하고 이런 뜻은 참 좋은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혼자 잘했다고 막 떠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그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간에 서로를 위해서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묵이란 말은 입 딱 닫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입에다 발자국 붙였던 뭐 지퍼를 채웠던 어쨌든 말하러 이거 꽉 다물고 있으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 말이 안 나오는 걸 침묵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일부러 주님과 기도하기 위해서 수행하거나 아니면 자기 혼자서 뭔가 생각하기 위해서 침묵하는 건 아주 아름다워요. 그래서 지금 상대가 있는데 앞에 사람이 아내가 있는데 남편인데 나 말하기 싫어. 나 침묵할 거야. 그럼 뭐예요 상대한테?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스님이 이제 아주 훌륭한 스님이 젊은 스님이 많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나 이제부터 침묵 수행할 거예요. 무건 수행할 거예요 했대요. 그것은 자기 수행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은 얼마든지 아름다운 것이. 그러나 그게 아니고 대화의 상대자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친구 둘이 앉아가지고 커피를 구서 나 침묵할 거야. 그럼 그 친구는 못 따라 같이 앉아있어. 애인 앞에서 나 침묵할 거야? 그럼 그 애인하고 왜 데이트해요? 따로따로 집에서 놀고 말지. 그래서 침묵은 우리 여기서는 죄송한 말인데 금이 아니라 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묵은 상대를 무시하기 때문에 상대가 무시를 당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상대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열등감, 소외감, 압박감을 갖게 돼서 잘못하면 침묵가 나와서 침묵은 상대의 영혼을 죽이는 가장 나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화법에서 침묵은 똥이다예요. 침묵은 금이 절대 아니다 이 말이죠. 침묵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은 배워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 극소수는 그 집에서 부모님한테 말에 좋은 이 방법을 그 도덕적인 매너로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못 배웠거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조방조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들은 이제 유교법에서 그 이제 그 교수들은 집에서 남자들은 서당에서 이게 예법이라는 걸 배웠다. 예법 내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어른한테 어떻게 말하고, 친구 동료한테 어떻게 말하고, 군신, 왕에게 어떻게 말하고, 이게 말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보면 남편이 부분 가는데도, 남편이 그 수염질 이렇게 기른 대감이라도 아내한테 존댓말 쓰래. 부인 뭐뭐 하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을 존댓말 쓴다면 그게 다 말을 배워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 그 똑같은 말이 우리 흔히 말하는 쌍놈이라고 하는 집에 가보면 그 부인 뭐 하시오 그러나요? 전혀 안 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막 명령이 되어버리고 말이 엉망진창이 되는 이유는 못 배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 양반의 말을 배운다는 말 아니고 말의 법,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고 서로 유익은 그런 법을 배우자 그랬어요. 그 8페이지 보면 제가 한문으로 성을 써놨어요. 성.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성경, 성인, 성전 이렇게 해서 성자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거룩하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 또 구별돼서 가장 좋은 것을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거룩하다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풀어보려고 그래요.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인가? 어떤 것이 거룩한 사람인가? 풀어보니까 제가 이게 쓴 것이 자, 이 성자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맨 처음에 여기에 이런 게 써 있어요. 이것은 귀라는 뜻이에요. 귀이에요. 귀. 귀 이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있는 것이 입이에요. 입. 입구라 그래. 입구. 입구.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말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듣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들어라. 먼저 들어라. 그리고 말을 그 다음에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다음에 있는 게 왕, 임금왕 해서 왕이라는 게 다 아시죠, 그죠? 임금왕. 그러니까 듣기를 먼저 잘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 왕은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잘 먼저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성인이다 이 뜻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떠들 것보다 잘 듣는 사람,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성인, 좋은 대화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지 그 지혜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잔소리에 변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화만 돋굽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아내이시면 남편한테 잔소리 막 하는데 통하던가요? 변하던가요? 변하는 척 할 거예요. 변한 척하지만 안 변해요. 또 힘이 세다고 자부하시는 남편분들 아내한테 잔소리도 하죠. 남편 잔소리 안 한다고 남편들도 잔소리 엄청나게 해요. 아내들한테 은근히 돌려서 잔소리 굉장히 심하게 해서 아내들이 스트레스 받는다는 소리 하는 아내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하냐고요? 제가 아내들만 여러분 여자분들만 모아놓고도 대학 가고 단순 공부 많이 해봤거든. 그러면 결국 남편들이 잔소리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걸 많이 겪어서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남편들 잔소리해요. 남편들이 잔소리한다고 아내들이 변할 것 같아? 아니요. 아무리 힘이 약고 몸이 작아도 아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잔소리하면 그때는 조용한 것 같아요. 그 하라는 대로 밀려서 따라하는 것 같아요. 힘이 밀려서 따르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그래 네가 그렇게 하라고 강요해 서지만 결국은 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하고 그렇게 가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왜 안 되는가는 결과적으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상대를 인정 안 하고 사랑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말해요. 아니 인정할 만해야 하죠. 상대 사랑을 만해야죠. 아유 말하는 것도 꼴보기 싫고 생각하는 것도 꼴보기 싫고 나한테 존경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예 사랑하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셔서 나한테 그런 좋은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자 쉽게 말하죠. 좋은 관계 맺지 않고 살을 내면 그냥 헤어지는 게 나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혼을 미워하세요. 그러나 이혼보다 더 미워하시는 게 서로를 미워하는 증오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는데 말이죠. 부부가 서로 살면서 미워하고 살아.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저놈은 어떻게 안 죽나? 저놈은 어떻게 빨리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만 하고 산다.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그게 뭐예요? 죽이는 것이에요. 내가 가서 칼로 뽀고 안 찔리는 것 뿐이지 행여나 정말 밖에서 사고 나서 죽으면 잠깐은 아이고 슬퍼라 좀 그만 속으로 아이고 이제 나 이제 자유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미웠으니까. 정말 우리가 보면 정말 안타깝게 막 서로 미워하면서 싸우는 부부가 너무 많아요. 그 싸우는데 다 말로 싸우잖아요. 말로 상처를 주니까 결과적으로 심해서 막 주먹이나 몽둥이 들고 사는 사람은 더 심한 분이고, 그때 그 스타트가 말로 싸우니까 이 말싸움을 없애버리면, 말싸움을 바꿔버릴 수만 있으면 싸움이 없네요. 그죠? 싸움이 없으면 그 다음에 주먹, 몽둥이가 나와야 돼?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는 것이니까 우리는 잘 앞으로 가서 기본을 바꿔보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표현의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자 드디어 10회째 여러분 한번 강의를 펴보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강의를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제 강의 들으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크게 대화를 둘로 갈라보자 말이죠. 둘로. 자, 영양소 대화라는 게 있고, 자, 영양소 대화, 지뢰밭 대화가 있어요. 그렇죠? 뭐 어려운 말 아니에요. 영양소는 영양이 가득한 대화, 누군가를 살리는 대화, 누구를 높이는 대화, 이런 것이 영양소 대화예요. 제가 이 강의록의 제목을 살리는 말 대화법 이렇게 했잖아요. 살리는 말 대화법. 자, 살리자 이 말이죠. 누군가를 높이자 이 말이죠. 누구의 양분을 주어서 자꾸 그의 영혼을 살려요. 영혼을 살리고 그의 삶을 살리고 그의 이 사회적인 활동을 살려주고, 그 앞으로 이제 해나가는 학업의 그 모습을 살려주고, 모든 말로 살릴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엄마가
똑같은 말에 입에서 터쳐나오는 말하는데 아이 바보 같은 놈. 그럼 그 아들은 바보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똑같이 말을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이 세상에서 아주 유익한 자가 될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걔는 훌륭한 사람 돼요. 100% 돼요. 저 자신 있게 그 장담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저 그 소리 듣고 자랐거든. 너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 뭐든지 하더라고. 근데 제 친구 보니까 정말 똑똑하고 저보다 공부도 훨씬 잘했는데 그 엄마가 어찌나 말을 험하게 하는지 몰라. 정말 험하게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주 어렵게 살아요. 왜요? 그 말의 저주가 그냥 나왔으니까 아 나는 못난 놈. 그 똑똑한 애가 IQ도 뭐 140이나 되는 애니 얼마나 똑똑해요. 그리고 공부도 막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걔 뭐만 하면 이 못난 놈 바보 같은 놈 그러니까 그 결국 얘가 바보같이 돼가지고 바보가 돼버리더라고. 말이 저주가 있대. 그러니까 우리는 영양소 대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양소 대화는 이미 어떤 분들은 그 가정에서 배운 분들이 있어요. 부모한테. 직접 말로 교육을 받았기도 하지만 또 부모가 하는 것을 보면서 저절로 배웠어요. 그죠? 저절로 배워서 이 영양소 대화를 쓰는 법이 있어요. 이런 분은 자꾸 쓰시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대화법을 해서 뭔가 잘못된 걸 고치자는 쪽이니까 그 고치자는 쪽에 있는 것, 그 잘못된 대화를 우리가 지뢰밭 대화라고 부르자 이 말이죠. 지뢰밭 여러분 다 아시죠? 지뢰. 지뢰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네모나거나 동그랗게 납작하거나 뭐 어떤 모양새가 있는 그 폭탄인데 쉽게 말하면 폭탄인데 그걸 땅속에다 이렇게 파묻는 거예요. 그리고 흙을 싹 덮으면 그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니까 사람이 지나가다 밟으면 뻥 터지고 또 이제 땅속에 있으니까 지나가다 탱크가 밟으면 탱크가 뻥 터지고 또 뭐든지 지나가면 그거 밟으면 뻥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밟으면 뻥 터져서 죽기도 하고 발목이 잘라져 버리기도 하고 크게 막 다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뢰밭이란 말은 지뢰가 많이 묻혀있다는 뜻이죠. 그죠? 하나가 묻혀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묻혔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일부러 좀 의도적으로 상대를 막 죽이려고 의도적으로 나쁘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의도적으로 악하게 하려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의도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정말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그냥 습관 때문에 말을 톡톡톡톡 하다 보니까 상대에 상처 주는 건 우리가 최소한 다 고쳐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아내 다 처음에 사랑했으니까 결혼해서 살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해서 살아요. 그냥 뭐 단순하게 섹스하자고 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했으니까 애기 낳잖아요. 그 애기 낳을 때 엄마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 9달 동안 뱃속에서 키우느라고 육체가 힘들지. 또 키워내면 저절로 뻘뻘뻘 쏙 자라가지고 막 날라다니나요? 그 오랜 동안 또 키워줘야지. 먹여야지, 입혀야지, 키워야지. 공부 가르쳐야지. 얼마나 힘이 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케어해야 되는 동안 그 나오는 수많은 말들 속에서 잘못되게 그들에게 상처 주는 말들이 얼마나 많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우리가 이제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들을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 말들을 잘못된 말들을 우리가 지뢰밭 대화라고 부르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뢰밭처럼 나는 무의식 쪽에 했어. 그러나 상대는 그걸 밟으면 터져 죽어. 그러면 그 내가 한 말 때문에 그 상대가 죽으면 얼마나 안타까워. 이제는 내가 알았으면 그 지뢰밭을 빼서 없애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몰라서 막 숨겨놓고 미우니까 막 파묻어 놓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알았어. 알았으니까 빼서 없애야만 하자. 그 사람의 삶에서 걸림이 되는 모든 것들은 빼서 치워주자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했던 아내, 내가 사랑했던 남편 잘 되는 게 좋잖아요. 잘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잘 되고 나도 사랑하면 좋죠. 그죠? 그 잘 돼서 난 사랑 안 하고 다른 여자 사랑한다고 가버리면 그건 곤란한 사람이지.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이 잘 돼서 날 사랑하게 만들어야죠. 또 이 아내가 잘 돼서 남편이 나를 존경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면 존경하는데 싫어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솔직히 저도 이제 아내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 한 명 있어요. 둘 아니고 하나 있거든. 당연히 한 명 있는데 저는 좀 언제나 정말 우리 아내한테 항상 고마워해요. 참 고마워해요.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아니면 또 예수 믿고도 초기에는 제가 이제 몰랐으니까 그 지혜도 없고 신앙도 짧고 또 여러 가지 지혜가 지식이 부족해서 예수 믿기 전에 치열하게 저도 당연히 용감무쌍하게 부부싸움을 했어요. 용감하게 싸워야 돼. 이겨야 돼. 내가 주장하는 거 다 맞아야 돼. 그리고 이제 주장하는 거 안 되면 말 안 해. 침묵 빡. 나 혼자 살고 나로 살고 밥도 따로 먹으면 되지 뭐 까짓 거 이렇게 살았는데 그 불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부부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니까 잘하려고 하지만 안 돼요. 왜 안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역시도 몇십 년 동안 30년 40년 동안 멋대로 써오던 말이 있으니까 그냥 아직도 뛰쳐나가는 거예요. 자제를 못하고 통제를 못하고 뛰쳐나가니까 그것이 상대의 마음을 계속 찔러더라 이 말이죠. 또 상대는 상대로도 또 나를 찔러요. 자기들은 우리 둘 다 교회 생활 열심히 잘했어요. 집사님 돼서도 열심히 하고 저도 장로해봤거든요. 장로할 때도 열심히 교회 생활 잘했어. 그러면서도 아직도 옛날 같으면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막 매일 싸웠어. 신나다고 싸웠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이 매일은 아니고 이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붙기도 하고 뭐 일주일에 2번 붙기도 하고 하더라 이 말이죠. 아직도. 근데 저 지금은 한 번도 안 해요. 정말 안 해. 저희 아내도 안 하고 저도 안 해. 왜 안 해요? 저희 부부도 저희 아내도 저도 이 대화법을 어느 날 공부하고 나니까 이거였구나. 우리가 모르고 정말 무식해서 막 찔러댔구나.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이제 우리 인간은 어차피 완전 100% 천사는 못 돼요. 어차피 못 되지만 하려고 노력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여러분들 보고 총 탁 던져주고 자 저기 전투 개시 적군 온다. 쳐들어가 싸워. 그러면 총 가지고 막 나가서 빵빵빵빵 쏘나요? 전 보면 솔직히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거 좀 안타까운 거 겪었어요. 교회 왔는데 이제 영적 전투도 뭐 세상의 사람들하고 가족은 이제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이런다 이거죠. 근데 갑자기 사랑이 되나? 갑자기 그 전날까지 꼴보기 싫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사랑하라고 사랑하세요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거 사랑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말을 계속 거칠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딱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군대 갔더니 이제 총도 한 번 안 써보려도 어린애들이 군대에 들어왔잖아요. 청년들이 들어왔는데 그 청년한테 총 쏘는 것도 안 가르쳐주고 총 톡 던져주고 자 적군 왔다 싸워고 그런 것을 제가 교회 와서 느꼈어요. 참 이상하게 가르친다. 참 왜 방법은 안 가르쳐주고 그냥 무조건 사랑하라고 그러나.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이 대화부터 필요하고 또 다른 것도 많이 필요한데 생각해 보세요. 총을 줬으면 총이 어디서 총알을 넣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총알 넣는 거 가르쳐줘야 돼요. 그 다음에 총알을 어디다 넣고 다니고 그거 잘못하면 펑 쏘면 안 되니까 잘못 쏘자니까 또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또 총을 팍 당겼으면 이 방아쇠 당겨야 총알이 나가도 가르쳐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총을 쐈으면 총알만 나가지 정확히 맞나요? 틀릴 수도 있죠. 그러면 틀리면 어떻게 고치는 거 이렇게 가르쳐주면 대개 사람들 총 쏘는 거 몇 분만 교육받으면 그 총 쏴가지고 멀리 떨어있는 그 정말 100m, 200m 떨어져 있잖아요. 그 표정 맞춘다고 처음에 쏘면 맞기는 하나요. 어림도 없지. 총 어디가 이제 보이지도 않지. 그냥 뻥 소리만 났지.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쏘는 거, 총알 넣는 거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쏘고 나서 틀리면 이렇게 맞추는 법. 우리 가늠자라 그래요. 그 맞추는 법 이렇게 몇 번 가르쳐주면 그대로 뽕 쏘면 점점 가운데에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그 타겟 가운데 싹하면 딱 맞잖아요. 신기하게. 저도 싸워서 알죠. 어떻게 하래. 근데 그런 걸 안 가르쳐주면 어떡해. 이제 총만 딱 던져주고.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겪었어요. 교회 목사님 설교하면서 사랑하래. 사랑하라고.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면 몰라. 자기들도 부부가 보면 교회에서 설교 막 사랑하세요 그러고 집에 가서 목사님도 부부가 막 싸워.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도 할 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는 방법을 배우자 이거죠. 굉장히 간단하다고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죠. 12번 강의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8번 강의도 하고 10번 강의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짧게 해도 이것을 같이 공부하고 연습하고 나면 아름답게 변해요. 신기하게 변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지뢰밭 공부를 하는데 영양소 대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격려, 칭찬하는 대화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시키고 소망해주는 대화입니다. 그 다음에 회복시키고 용서시킨다 이거죠. 아니 그 서로 원수지간인데 서로 용서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회복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이제 그 부부가 이제 나이 먹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어. 그러니까 어떤 퀴즈 프로그램에 나왔어. 그래갖고 이제 보니까 할아버지 보고 이제 글씨를 보고 그 할머니한테 설명하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 천생연분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그 글씨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할망고 당신하고 나 사이 그랬더니 말이니까 할머니가 가만히 듣더니 왼수 그랬더니 말이죠. 그러니까 원수 할머니는 원수라고 생각한 거예요. 부부가 아직도 할머니 됐는데도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니 그거 말고 내자 그렇게 이제 천생연분을 얘기하시고 우리 이제 부부가 천생연분 할아버지는 이제 그래도 그런 관계로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내자 이렇게 할머니가 가만히 있다가 원수가 아니고 그럼 내자 뭔고 그러다가 저기다 내자 알았어. 평생 왼수 그랬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서로가
안 좋은 관계였다 쳐도 원수였다 쳐도 서로가 그것을 용서하지만 서로 내가 사과를 하고 회복하면 아름다운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 대화법 12번에 강해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뢰밭 대화는 제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대화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걸 듣는 사람은 그거 들으면 마음에 상처를 받죠. 듣는 사람은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듣는 사람은 강요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듣는 사람은 비교당했다는 생각을 하죠. 또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옆집 철수 아빠는 뭐 잘하는데 기분 확 나쁘죠. 아들한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아들한테 야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옆집에 누구 엄마 아들은 그 학교에서도 공부도 1등 하던데 기분 팍 세죠. 그거 안 되는 것이에요. 걔가 1등 하든가 말든가 그건 내 아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 아들이 지금 30등을 하더라도 내 아들이 더 귀하지. 1등한 남의 아들이 내가 뭐 필요 있어. 지금 내 아들이 중요하지. 30등 아들이 열심히 해서 지금 40등보다 낫잖아요. 이제 좋은 걸 보면 좋은 게 얼마나 많아. 또 이 아들이 열심히 해서 또 30등에서 또 25등 올라가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25등 올라갈 때 야 25등이 뭐냐 나 내 친구 아들이 반에서 1등 하던데 김 팍팍 새는 거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상대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또 심지어 이 사람은 나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나하고 대화할 관계가 안 돼 있구나. 이 사람은 나하고는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구나. 결국 관계가 없다면 떠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조금만 크면 꽁꽁꽁꽁꽁 참다가 독립하고 나가버리면 오직 하나예요. 부모, 아버지하고 어머니 이제 더 이상 관계 맺기 싫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동안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육체도 약하고 돈도 없잖아요. 어린애들이 태어나서 뭐 돈벌이야 수입 있지.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당신들 밑에서 그 모욕을 당하면서 참고 있었지만 거절당하면서 참고 있었지만 이제 내가 돈 벌으니까 뛰쳐나갈 거야. 심지어 어떤 애들은 돈도 못 버는데도 대학 간다는 핑계로 저 멀리 동부 서부 이렇게 뭐 머리 떠나버리잖아요. 이유가 하나예요. 이 캘리포니아에도 좋은 대학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딸 아들들이 저 동부 갈래 뉴욕 갈래 어디 북부 갈래 이유 뭔지 아세요? 오직 하나 부모로부터 멀리 가겠다는 이유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예요. 이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부모 싫다는 얘기예요. 나 혼자 이제부터. 왜냐면 대학도 이제 엄마 돈 대줘. 엄마가 많이 안 대줘요. 미국은 좋은 점이 있죠. 론 받잖아요. 융자 받잖아요. 학비 융자. 나중에 이제 취직해서 갚으면 되니까 그때부터 엄마 도움 필요 없고 아빠 도움 필요 없고 용돈까지 다 은행 융자 받을 수 있으니까 나 빠이빠이 나 엄마하고 안 살아 툭 나가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요? 관계가 나쁘니까. 관계가 좋으면 나가래도 안 나가. 나 싫어. 엄마하고 살래 아빠하고 살래 발끝에 붙잡고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사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관계 같아요. 지뢰밭 대화의 결과로 나 이 세상에 존재 가치가 없구나. 이 말 어디로 가요? 존재 가치가 없다. 존재할 필요가 없다 얘기요. 그러니까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답답한 얘기.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좀 안타까운 얘기 중에 가장 안타까운 얘기 제가 하나만 하고 오늘 이 강의를 마칠게요. 제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젊을 때부터 친한 친구. 참 그 친구 일 열심히 하고 멋있게 살았어요. 교회도 다녔어요. 정말 멋있게 살고 남 앞에서 매너 정말 좋고 정말 일 성실하게 하고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안타깝게도 그 친구가 권총 가지고 자기 아들을 쏴 죽이고 자기 아들도 쏴 죽이고 딸도 쐈어요. 그 자기도 쏴서 죽었어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밖에 나와서는 그렇게 멋있었는데 집에서는 그 아내하고 치열하게 말다툼했다 그래요.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밖에서만 멋있고 밖에서 부부가 같이 나와서 잘 어울리고 나이스하게 하니까 부부가 좋은 관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집에서는 그냥 서로 싸웠다는 거죠. 왜 싸워요? 서로 무시했다는 거예요. 서로 존경 안 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 안 한다고 계속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한테 더 심한 말 하게 되고 아내는 아내대로 당신이까지 게 뭔데 하면서 이제 존경하면서 왜 니까지 게 나를 사랑 안 해? 내가 너한테 와서 이게 결혼해서 사는데 말이야. 애들도 낳고 사는데 당신이 왜 나한테 사랑 안 해? 그러면서 막 덤벼들고 그러니까 말이 심해지니까 견디다 못해서 그게 나중에 폭발이 터져버린 거지. 폭발 터져서 그렇게 참혹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 친구들끼리 그 소리를 했다고. 참 말이 무섭구나. 이 말 때문에 이 부부가 정말 서로 각자 참 열심히 살았는데 이 말 때문에 참혹하게 싸우다가 결국 온 가족이 참변당하는 얘기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저부터 정신이 번쩍 났어요. 나도 번쩍 나서 나도 고쳐야 된다. 또 이거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대화법 정말 사명감 갖고 하려고 해요. 대화가 바뀌면 살아난다 이거죠. 대화가 바뀌면 가정이 살아나고 대화가 바뀌면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고 대화가 바뀌면 여러분의 직장, 사회가 살아나요. 목사님들, 여러분 목사님의
말이 편하면 그 교회 모든 성도가 편해요. 또 성도님들의 말이 편하면 온 교회가 저절로 부흥해.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이 편하면 돼. 그래서 제가 이 홈워크를 이제 숙제 준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놀리지 마시라 해서 숙제 너무 쉬운 거니까 12페이지 온 숙제 홈워크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들의 대화는 어떠한가 해가지고 나와 내 이웃의 대화를 듣고 기록해보자. 어떤 스타일의 대화나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들은 그대로 적어보세요. 많이 듣잖아요. 내가 쓰는 것도 있지만 내 아내, 내 친구, 뭐 내 자녀들 쓰는 말 중에 뭐 수없이 뭐 대화하고 범람하고 있으니까 귀에 들린 대로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무거나 그냥 5개만 써보세요. 그냥 손으로 써보세요. 손으로 써보시고 그 밑에 느낌이라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어떤 느낌을 가졌나. 여러분의 느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느낌, 강요당한 느낌이라든가 존중하지 않는 뭐 부부 같다, 아니면 그 미워하는 것 같다, 화가 난 것 같다, 뭐 이런 그냥 느낌을 아무렇게나 써도 여러분들 그냥 느낌대로 쓰세요. 뭐 천차만별 다 다르니까 정답 없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것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해주셔서 우리가 또 다음에 계속 발전되는 과정을 가보자 이거죠. 자,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